노원에 공천 줄까봐 나가버렸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누구 얘기를 누가 한 거죠 지금? 일단 첫 번째 준비된 영상.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신 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는 사실 이준석 대표를 노원을 계속 공천을 해주려고 하는 게 당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공천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튀어나가 버리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사실 노원이라는 곳 어려운 곳이죠. 근데 저는 사실 동작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동작을의 당협위원장이구나 해서 제가 열심히 지역을 갈고 닦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노원 공천 줄까봐라는 건데. 근데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 할 때는 노원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뭐 상계동?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상계동을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잠시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상계동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상계동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지체 없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식 교수님, 나경원 전 의원의 저 진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이준석 신당은 이미 뭐 진행 중인 이제 기정사실이 됐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탈당을 예고하고 신당 이야기를 했을 때 대구에 가서 많은 공을 들였지 않습니까? 또 대구 이야기를 또 많이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신당을 만들면 대구에서 가장 그 나쁜 사람과 후보와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대구에 공을 많이 들이는 신당 앞두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원이 어려운 지역이고, 그리고 만약에 노원에서 그 만약에 공간위가 구성이 돼서 노원 그 자리에 이준석 대표를 공천을 주면 그냥 탈당도 못하고 거기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미리 선수를 치고 노원을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나경원 전 의원의 시각이 그렇죠. 그거예요?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게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뭐 탈당을 했고 신당 창당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이미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노원을 버리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노원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건 제가 볼 때 중요한 사항은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노원에 3번인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탈당 기자회견도 노원에 숯불갈비집에서 했기 때문에 금방 화면에 나온 것처럼 약속을 한 거잖아요. 노원을 떠날 일이 있으면 지체 없이 말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후에 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식의 라인업을 짜서 어디에 지역구 후보를 배치하고 어떻게 본인이 어느 지역구에 나갈지 아니면 어떻게 비례대표를 할지 아니면 불출마를 할지 정치적 결심을 하시면 어쨌든 노원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약속대로 노원에 가서 노원 당원들이나 노원 주민들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짧게 더 질문드리면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간판을 내걸고 본인이 노원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원칙상 정도를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당선 가능성이 워낙 희박하다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명분과 다른 방법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윤경호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계속 출마할 것 같아요. 그 대신 비례대표라든지 다른 쪽에서의 일종의 동정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정치학에서 우리 배종찬 소장이 자주 인용하는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따로 있고요. 언더독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거기에 편승해서 그냥 계속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주는 이게 있고, 약간의 동정적인 여론, 좀 불쌍해 보인다, 좀 밀어주고 싶다, 뭐 이런 건데 지금 후자의 좀 편승은 아니고 좀 올라탄 거 아닌가 싶어요. 복기를 해보면 저는 2021년 6월이었죠. 이준석이라는 36살짜리 젊은 정치인이 나와서 청년 보수라는 거 이거 먹힐 때 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젊은 사람들은 약간 진보에 가깝고 뭐 아니면 조금 더 정부에 비판적이고 뭐 이런 기존의 관념을 깨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44%의 득표율의 상대 2위 후보가 지금 저 이준석을 어떻게 보면 노원 정도에 출마 못해서 안달인 걸로 깎아내려버린 나경원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이 주호영. 그러니까 이미 정치권의 얼굴을 여러 차례 내보여서 식상해져 있다라고 느끼는 정치인들을 누르고 올라섰어요. 그때는 이준석 대표가 아까 제가 동원한 2가지 중에는 밴드웨건 효과를 충분히 누렸겠죠. 지금은 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3번 거기서 떨어졌다고 그랬고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은 좀 정치를 하는 패턴이 다른 것 같아요. 꼭 원내 진입을 해서 본인이 국회의원을 해야
정치인으로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말고 원외에서도 물론 방송을 많이 타고 예. SNS 활동을 하고 이런 걸로 하지만 물론 그러다 보니까 결실을 맺는 건 다르겠죠.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하면서 하는 정치와 그저 밖에서 그냥 말로만 하는 정치는 다릅니다. 그러나 청년 보수라는 거에 깃발을 세운 걸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예. 뭔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하루 만에 2만 명이라는 게 아직도 이준석에 대해서 기대를 하거나 이준석을 밀어주겠다고 하는 쪽들이 있다. 그러나 이게 한계 상황까지 뛰어넘는 폭발력을 갖느냐 이거는 이제 미지수죠. 자, 다음 준비된 목소리가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앙숙이었던 분 계시죠? 짐작하실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와 그리고 다른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약간 이준석 전 대표 신당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인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차별화가 안 됩니다. 누구를 비판하면은 그건 정치 평론가죠. 예. 그래서 저는 다른 당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비전들을 그리고 정책들을 내세우는 것이 신당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표현해서 머리가 좋은 재주가 좋은 이 젊은 사람이면은 분명한데 잘못되면 괴물이 돼 버리잖아요. 저는 괴물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봐요. 저는. 유기찬 변호사. 안철수 의원과 김태흠 지사. 특히 괴물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괴물이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죠. 무적의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의 말이 100%다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여당의 대표도 잠시 했잖아요. 예. 그때 뭐 특별한 정책을 내건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싸우면 능하지만 그 싸움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항상 어느 정도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 때문에 상계동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보면 본인도 의석수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구도 싸움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택 변호사, 제가 뭐 한 시간 보니까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이 안철수, 김태흠 두 분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죠. 오, 지금 지지율도 경계하고 보면은 있다. 굉장히 뭐 숫자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 전에는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당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제로 막 당원이 뭐 2만 명씩 모였다 그리고 뭐 할 것 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표가 분산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예. 사실 아까 말씀처럼 뭐 노원에 공천 주려고 했으니까 나가서 창당해서 만들었다. 그 얘기가 누가 보더라도 예. 뭐 그 문제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쨌든 당대표 하다가 쫓겨났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뀔 것 같으니까 내가 직접 해보겠다 이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노원에 공천 주려고 하니까 그거 안 하려고 나가서 창당했다. 이 얘기를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 전에 다 했었거든요. 노원에 공천 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여당에서 했었기 때문에 저걸 예. 마치 피하려고 뭐 당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오바다라고 봅니다.